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손해원 얘기를 해야만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경제 성장률 2.7%라고 했습니다. 6년 만에 최저입니다.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쏟아부은 결과라고 합니다. 문제는 올해입니다. 세계 경제도 어두워지고 있고 한국 경제 올해는 정말로 더 암울함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급속하게 인상하다 보니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타격은 물론이고 불법 체류자가 1년 만에 10만 명 넘게 급증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불안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이 지적했듯이 우리 기업들 정말로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중국에도 이미 뒤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차 강조해 왔듯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노동개혁, 규제개혁 없이 결코 경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경제 성장 없는 복지 있을 수 없고 세금으로 결코 경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택시 카풀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가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자 여당 원내대표가 기가 막힌다라고 반응을 해서 결국 삐걱거리고 결렬됐습니다. 택시기사 두 분이 분신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사과 한마디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민주노총 관련된 일이라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 자리에서 택시운송연합회 회장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 카풀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데 택시기사 복지 문제, 월급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문제라고 하니까 임대료 문제 들고 나오고 카드 수수료 문제 들고 나와서 책임을 미루는 이런 남탓만 하는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현실성 있는 택시 카풀 상생 방안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자욱합니다. 대통령께서 재난이다라고 총력 대응 주문했지만 환경부의 대책 보면 재탕, 삼탕 해서 결국 맹탕입니다. 석탄 발전 줄이고 LNG 발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거 미공책이고 LNG 발전 늘리면 전기료 폭등할 것이고 CO2는 오히려 늘어나서 지구온난화에 더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를 합니다. 손혜원 문제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손혜원 의원이 소위 목포에 꽂힌 시점이 언젠가, 이게 아마 대선 때 대선 선거운동하면서 이 목포에 갔다가 꽂힌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선 때 우리는 김정숙 여사가 호남에 아주 상주하면서 살다시피 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바 있고, 그때 중고등학교 친구인 손 의원께서도 목포에 여러 번 가면서 이렇게 이쪽에 꽂힌 것 아닌가.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선이 2017년 5월 9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선 끝나자마자 5월 25일 날 손혜원 의원이 소위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문화재 지정 등등을 아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발의하고 이거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문화재청에서 소위 역사문화공간 사업 공모가 이루어지고요. 이 공모가 쭉 이루어져서 심사하다가 이게 언제 의결되냐면 작년 지방선거 6월 13일이었는데 그 이틀 뒤인 6월 15일 날 이 사업이 의결되고 선정이 돼서 목포, 군산, 영주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지방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어제 현지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투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이 동향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지역 좁은 구역에서 그렇게 많은 그 부동산 매집이 이루어졌는데 그를 지자체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여기서 시장의 태도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손의원과 함께 그 부동산 구입해가지고 카페 이런 데도 찾아가 보고 같이 가서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이 투기와 관련된 어떤 정보 파악 또 단속 이런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포시 지자체 역할이 이 과정에서 참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리고 어제 다들 확인하셨지만 손혜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근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 부지 거의 다가 이미 국토부에서 선정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와 거의 100% 중복됩니다. 진짜 행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국가 지원 그 사업으로 지자체 어떤 지역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거의 100% 중복되게 또 다른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일은 정말 전례 없는 일이고 이 돈,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이 돈은 결국 손혜원을 위한 돈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자체 자부담만 해도 이 근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 250억 그리고 이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00억 해서 350억의 돈을 짧은 기간 안에 마련해서 대응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한 이 재원 대책은 과연 일시했는지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뒤에는 앞서 뭐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거대한 힘이 크고 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포는 호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과거 3대 항, 6대 도시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도시 목포 항구입니다마는 손혜원 일당에게는 그저 목포는 호구였을 뿐입니다.